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그래서 그런지 부동산 시장도 좀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도 많이 좀 안정화를 되찾고 있고요. 전세 시장도 함께 안정화를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더위가 끝나면 가을이 찾아오고 본격적인 이사철도 접어들기 때문에 지금 이 소강 상태에 알맞은 전략을 펼친다면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알짜 정보와 또 여러분이 궁금하신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궁금한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 함께 상담해 드립니다. 평소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생겼던 궁금증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서울전화 02-2077-6352번 또 문자로도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02-581-9943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도 또 방송이 마친 뒤에도 계속해서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해결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아주자산관리 박정원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부동산의 핫 이슈를 확인해보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올 하반기 전국에서 약 9,500실에 달하는 오피스텔 물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을 살펴보고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아파트나 다른 토지에 비해서는 이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최근 뭐 인기가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점 유의해야 될까요?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실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몇 가지 사항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자, 일단 우선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이다라는 점, 그 점 말씀드린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에 산정은 되지 않지만은 세입자의 전입신고 여부와 그다음에 실제 사용하는 그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여 주택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그때는 또 주택수로 산정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이 생긴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은 주변 공급 파악입니다. 우리가 오피스텔은 입지가 최고다. 그래야지만 공실률이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아무리 좋은 입지라도 그 주변에 공급이 많을 경우 그것 또한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또 피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용률 확인인데요. 아파트가 75% 내라면 아무래도 오피스텔은 작죠? 좀 작습니다. 50%에 좀 다다를 정도인데요. 왜 그러냐면 오피스텔이 상업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점에서 기타 공용으로 주차장이나 뭐 관리시설 이런 면적까지 포함되다 보니 분양가에 산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보다 전용률이 낮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건물 관리에 대한 계획인데요. 건물은 오랜 시간이 되면 당연히 노화되죠. 그쵸. 그러다 보면 자산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또 잦은 뭐 보수라든지 이런 걸 교체하다 보면은 거기에 따른 또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또 그만치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건물 관리도 사전에 어떻게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겠다는 계획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를 통한 고정 수입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 대비에도 좋다고 해가지고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일단은 현장 나가셔가지고 상황 보시고 철저하게 이렇게 주변을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도 나도 한다고 따라할 투자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유의할 점을 꼭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한 부동산 시장 흐름 체크해 봤고요. 이러한 시장 변화를 더 가까이 체크해 보실 수 있는 시간 마련해 있습니다. 상담 일정 함께 확인해 보시죠.
박정호 소장의 1대1 부동산 무료 상담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진행이 되고요.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581-9943번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직접 들어보고 해결책도 함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팁 들어보는 시간 벌써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예, 시청자님.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사는 김민규인데요. 네. 작전동에 까치마을 한진 폐아파트 제가 24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예, 앞으로 그 전망이 어떤지 제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까치마을 태화 한진 예. 아파트. 예, 알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살고 계신 건가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예, 지금 예. 살고 계신데 전망이 궁금하시대요. 아, 예. 네. 24평 소유하고 계신다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아, 현재 거주하고 계신다고요? 예, 예. 아, 예. 그럼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쪽이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그 아파트인데요. 아, 이쪽은 인천 중심 지역에서 보면은 외곽 지역인데요. 그런데 우리 뭐냐면 서울과의 접근성이 좀 괜찮죠. 그 주변에 우리 외곽 순환도로라든지 그때 경의호수라든지 다 인접해 있죠. 예, 예. 예. 아, 이런 점에서 일단 서울과의 접근성은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보면은 여기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네요. 예, 예. 그리고 또 그 맞은편으로 보면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해가지고 관공서들이 이쪽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하면은 학군도 뭐 서울고등학교나 계양고등학교, 초등학교 해가지고 다양하게 좀 형성돼 있는데요. 아, 입지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쪽에 그 서운 일반 산업단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예,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요. 아, 예, 예. 이쪽에 지금 이 서운 일반 산업단지인데요, 여기가. 이제 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뭐 민간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2018년 아마 그 정도의 준공식인데요. 여기가 뭐냐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사시는 부분이 그 아파트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쪽으로 아파트촌이 형성되어 있고, 결국은 여기에 이제 많은 사업체가 들어올 것이고, 이제 거기에 상주하는 그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다면 지금 뭐 이쪽 아파트촌으로 많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도 24평이면 또 평수도 좋습니다. 평수도 예.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가 전세가율이 90%를 좀 넘고 있습니다. 그마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요청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인구가 유입된다면은 앞으로 전망은 좋다고 보여지고요. 가격 상승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가지고 계신 지 좀 오래되셨나요? 예, 제가 한 5년 됐습니다. 5년이면 사실 아파트 가지고 한 5년 정도에 예, 향후 예. 전망도 좋고 가격도 올라갈 정도면 예, 예. 괜찮은 거죠. 아우, 괜찮은 거죠. 네, 예. 시청자님 좋으시겠어요. 앞으로도 보유하시면서 혹시라도 이제 뭐 해가 지나면 더 오를까, 뭐 언제 또 매도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궁금증 생기실 텐데 그때 다시 한번 부동산 가이드로 전화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 궁금하신가요? 저는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가 궁금합니다. 송파구 문정동의 어디 아파트요? 동아 아파트고요. 네. 23평형 가지고 있는데 언제쯤 팔아야 될지 굉장히 궁금해서 전화 드려봤거든요. 23평형. 그러면 네. 지금 보유 중이시니까 살고 계신 건 아니네요? 네, 살고 있지는 않지만 네. 이게 좀 시세 차익을 남기고 싶었는데 많이 오르지도 않고 해서 언제 팔아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보유 중이신 지는 좀 오래되셨어요? 한 4년 정도 됐어요. 4년 정도 되셨다고요? 제가 소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속 시원히 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네.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거기 아파트가 잘 안 오르죠?
아, 진짜 안 올라요. 예, 예. 아, 제가 저 지도 보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하시는 아파트고요. 죄송합니다. 아파트가 위치한 곳이고요. 뭐 문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고요. 아, 이쪽으로 뭐 롯데마트라든지 또 우리 가락시장도 가까이 있죠? 예, 예. 있더라요. 그리고 또 조금 가면은 우리 롯데백화점, 뭐 잠실도 네, 이용할 수 맞아요. 있고요. 예. 입지적으로 주거 선호도는 아마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가 좀 오래됐죠? 오래됐죠. 예, 예.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건물이 좀 노후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실수요층이 접근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근데 우리 그 맞은편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우리 문정 법조타운 지금 현재 한창 공사 중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앞으로 되면 뭐 2017년이면 동부지방법원이라든지 뭐 검찰청이라든지 성동 네. 구치소라든지 이런 법조타운이 들어서고요. 그다음에 또 업무단지까지 하면은 뭐 여기에서 물론 건물은 노후됐지만은 네네. 또 우리 또 비교적 저렴하니까 또 찾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좀 우리 여기 입주 때까지 네네.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그때 한번 매도 시기를 한번 다시 잡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 문정 법조타운 입주 예, 예. 때까지 입주 때 되면, 한번 예, 입주 때 되면은 기다려보자는 분명히 또 수요자가 아무래도 사람이 몰려야지만이 그렇군요. 부동산 어쨌든 가격이 그게 좀 오르기만. 궁금했습니다. 예, 예,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예.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굉장히 급 밝아지셨어요. 아무래도 2017년에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또 가격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도 많은 고민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문자 메시지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5883님이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입니다. 현재 용인 수지에 살고 있는 30대 분이신데요. 주부세요. 곧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이번에 집을 마련해 볼까 하는데 이 풍덕천동에 위치한 30평대 아파트 매수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소장님, 정확한 사실 아파트 이름은 예, 예. 명시해 주시진 않았는데 예, 이 예. 수지구에 있는 풍덕천동 위치한 예, 예. 아파트를 사고 싶으시다라고 예. 동네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예. 뭐 전체적으로 뭐 동네 전망이나 이 동네에 위치한 아파트 뭐 사도 될까요? 아, 예. 일단 지도를 보셔야지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가 뭐냐면은 그 수지구청, 풍덕처럼 수지구청역 주변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이제 올해 초 개통한 신분당선 해가지고 아마 이쪽으로도 입지적으로 좀 가치가 좀 많이 올랐을 거예요. 아마 이쪽으로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네. 또 이쪽 지역은 뭐 주부님들이 또 주거 선호도가 또 주거 만족도가 더 높은 곳이에요. 오. 그러면 뭐 여기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뭐 이마트 주변에 뭐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부님들이 또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학군도 괜찮습니다. 수지구를 비롯해서 주변으로 해가지고 학군도 괜찮은데요. 용인이 예전에는 뭐 법을 세본 지역이다 해가지고 좀 많이들 이렇게 좀 저기 했잖아요. 근데 좀 이제 거품이 빠지고 최근 한 1, 2년 사이에 한 뭐 20%까지도 가격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가 또 주목할 점이 또 무엇이냐면요. 이쪽 위로 가면은 우리 다 알고 있죠. 아주 그 핫한 지역인 판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쪽으로 해서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 해가지고 좀 이쪽으로 좀 비싸죠. 네. 많이 비싸죠. 이쪽이 많이 비싸다 보니까 이쪽에 그 직장을 둔 회사원들이 지금 많이 지금 이 신분당선 라인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밑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현재. 가격대는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하셨는데 20% 정도 올랐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20%도 올랐지만 살만한 가격인가요? 살만한 가격이죠. 여기 우리 판교나 이런 데 비해서는 저렴합니다. 상대적으로. 아무튼 신분당선 라인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이쪽 지역이. 저렴한데 중요한 건 이제 사게 되면 가격도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아니, 시청자분의 이제 마음이 그거는 이제 있으실 제가 것 또 같은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판교입니다. 판교. 지금 판교에서 테크노밸리에 지금 뭐 많은 인구가 지금 유입돼 있죠. 지금 들어가 있죠. 지금 상주하고 있는데 여기에 직장을 둔 회사원들이 지금 많이 이제 이쪽으로 아무래도 비싸다 보니까 이 신분당선 라인 쪽으로 좀 내려오고 있고요. 네. 또 2019년이면
우리 2019년이면 판교 테크노밸리, 판교 테크노밸리에 2019년 한 3만여 명, 4만여 명이 이제 상주할 예정이에요. 그렇다면은 더 많은 인구가 이 신분화산 라인 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이쪽 지역이 지금 판교가 공급보다는 좀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 가지고 또 그리고 또 비싸다 보니까 자꾸 이 신분당사 라인 쪽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직장하고 다닐 수 있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좀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지구청역 주변도 마찬가지로 거기를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 괜찮고요. 매 실거주 좋고 실거주 하시면서도 가격 상승도 보실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이 풍덕천동에 위치한 30평대 아파트, 현재 입지 조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고, 또 아이 키우기에도 학군도 좋고, 전반적으로 향후 전망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매력이 있는 지역이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저 목동 극동 늘푸른 아파트 네. 27평 지금 보유 중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거를 매도하고 30평대로 좀 옮기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전세나 월세를 주고 옮기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습니다. 이걸 팔고 가격적인 네. 부분이 더 오를지 여부를 좀 궁금해 하시겠네요, 그러면.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예. 이거를 팔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전세로 좀 둬서 나중에 파는 게 좋을까요? 거기인데,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그쪽 지역이 네. 좀 전세가 비율이 높더라고요. 저 전세 수요라든지 월세 수요가 많죠? 네네. 그래. 아무래도 목동하면은 학군으로도 학군이 우수하다 보니까 이 학군 수요도 좀 많은가 봅니다. 그럼 네. 제가 지도 보면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우리 아파트고요. 목동 2단지 아파트 바로 앞에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군이 매우 우수하죠. 강서고등학교 주위변에 해가지고 일단 학군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또 우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또 재건축이 또 예정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여기도 뭔가 좀 많이 또 여파를 받아서 좀 오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일단은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학군 어차피 이쪽 지역은 잘 아는 지역이니까 제가 이제 간단히 결론을 드리자면 네. 이쪽 지역은 오래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왜요? 그 대신 이제 몇 년 사이에 이쪽이 오래되면 아파트가 오래되면 무슨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은. 재건축. 재건축도 네. 재건축, 예.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업 수익성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런 아파트가. 이거 일단 거의 나홀로 아파트에 가깝고요. 그다음에 또 용적률이 아마 엄청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90년대 중반에서 그 말 사이에 있는 아파트가 대체적으로 용적률이 높아요. 예.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주택이 모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완화시켜줘가지고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서 사업 수익성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재건축은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앞으로도 한 10몇 년 남은 것 같은데요. 여기를 일단 월세 수익을 보시든 전세 수익을 일단 보시고요. 예. 일단 보시고 우리 여기 재건축 목동 신시가지가 어떻게 움직이는 그 사태를 좀 보시면서 재건축 그 사업 추이를 보면서 매도 시점을 잡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 예, 한번 저한테 나중에라도 한번 해가지고 전화 주십시오. 한번 그러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래도 고맙습니다. 재건축 관련된 그런 이슈는 단기간에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지금 당장에 매도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사실 전세 그 비율도 높기 때문에 일단 전세나 월세로 수익을 본 후에 좀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님. 네, 전화는 끊겼네요. 자, 이어서 그러면 이번에는 문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볼까요? 자, 문자 2291 뒷번호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한 삼성아파트 34평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매도를 하고 싶은데 언제가 좋은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나요?
자, 수서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 사실 위치는 굉장히 도심 부근이기 때문에 예, 일단 예. 좋아요. 근데 좋습니다. 언제쯤 매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여기 좋습니다. 좋은 아파트인데요. 일단 제가 지도 띄워서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시청자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삼성 아파트고요. 여기는 그 앞으로 보면은 또 우리 저 개포 주공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또 시영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한참 뜨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또 KTX 수역이 또 올해 말이면 개통 예정이고요. 뭐 이런 호재에 힘입어가지고 좀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곳인데요. 아직까지 뭐 최고점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또 이거 항상 어느 상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공급과 수요가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이쪽 지역에 여 앞으로 보면은 여기 이쪽으로 우리 저 송파 헬리오시티가 좀 있고요. 또 우리 2, 3단지 이쪽 지역에서 또 나오는 물건 또 여 밑으로 보면 또 위례 신도시가 있거든요. 이쪽에서 나오는 공급이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차익이 실현된 분이라면 지금쯤 이제 우리 그 또 이렇게 1단지가 지금 재건축이 9월달인가 이주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이런 추이를 보면서 매도 시기를 잡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수서동 사실 위치도 좋고 그런데 예, 예. 가격이 조금 그래도 고점 부근하고 가까워지고 예, 예. 있기 때문에 예, 예. 어느 정도 그 추이를 보면서 매도 시기가 그럼 좀 가까워지겠네요. 근데 뭐냐면은 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공급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확률이 지금 현재 그럼 가격이 또 좀 강동구하고 이쪽으로 해서 지금 뭐 전세 뭐 많죠. 이런 말씀 네.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이 굉장히 많은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문자 끝번호 9805님의 고민입니다.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근처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데요. 동네 전망 분석해 달라고 요청해 주셨습니다.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려고 고민 중이라고 하시네요. 자, 삼성동 전망도 궁금하시다고 하고 이 예, 삼성동 전망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택을 매수해도 될지 예, 예. 궁금해하시네요. 봤을 때는 다세대 주택을 더 이렇게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럼 다세대 주택에서 이제 이쪽 지역을 보시면 지도를 보면요. 우리 이제 코엑스 여기면 아마 이 앞부분에 있는 뭐 다세대 주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뭐 일단 호재라고 하면 우리 영동대로 통합 개발이 있죠. 지하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엄청난 규모의 우리나라 최대 규모는 지하 공간 개발이 지금 예정돼 있고요. 또 현재 또 한전부지 개발도 있고 이런 뭐 호재 또 여기에 또 선릉역이랑 삼성역이랑 더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으로는 아주 우수하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도 좀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그 다세대 주택이 매입해도 괜찮은 거에 좀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근데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 가격이 워낙 비싸지다 보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대체제로 나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워낙 아파트가 비싸다 보니까 그에 저기 한 다세대 주택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아파트에 못지않게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또 아주 고급스럽게 하고 구조도 잘 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아파트 못지않게 지금 신축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다세대 주택도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요즘 많이 또 선호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사실 아파트가 비싸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 쪽으로 가시는 것도 뭐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추가적으로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2077-6352번 또 문자는 02-581-9943번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 시간 아주자산관리 박정원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돈 되는 알짜 매물 정보 소개해 드립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코너 시작해 볼 텐데요. 이 관련해서 매물에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서울 전화 02-2077-6391번으로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도 방송 이후에도 매물에 관련된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정형근 이사, 창조경제 부동산 연구소의 김원중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매물 소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형근 이사님, 오늘 어떤 매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요즘 저금리 시대에 딱 알맞는 수익형이 요즘에 강조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뻗어나갈 때 일단 강남의 모든 호재를 업고서 수익률을 바탕으로 한 꾸준한 시점이 지났을 때 높은 시세 차익까지 가능한 지역, 테헤란로 일대 중심 지역인 바로 역삼역 상권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역삼역에서 도보 3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까운 초근접형 매물, 특히나 세동 단지용으로 지어지고요. 그리고 관리 회사가 시공사 측에서 관리까지 맡기 때문에 여러분 지방에 계신 분도 안전하게 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그런 역삼에 있는 상권 매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역세권 매물 준비해 주셨고요. 김원준 팀장님은 어떤 매물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총 2가지 매물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남들 뒤만 따라다니는 투자 방법, 이제는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면서 또한 그 용산권 투자 생각을 하셨던 그러한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지역이 되겠는데요. 자, 바로 동대문구에 있는 용두동이라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GTX,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총 3개 노선 중에서 2개 노선이 지나가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곳 청량리에 있는 다양한 개발 호재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남들보다 수익이나 차익성 면에서 한 발, 2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한번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이곳 역시 GTX가 들어가는 곳이 되겠네요. 자, 바로 강남에 있는 대치동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대치동입니다. 브랜드가 있죠. 대치동이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희망을 하면서도 향후에 보다 더 높은 차익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자, 이곳에도 영동대로에 GTX가 들어섭니다. 자, 이 GTX가 무엇인지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부동산 얘기하면 GTX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관심이 가는데 먼저 매물 하나하나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팀장의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볼까요? 자,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용두역에서 도보 2분 거리고요. 내년 3월에 완공, 준공 예정입니다. 5층 건물 내 3층 준비했고요. 이 다세대 주택 매매 금액은 2억 4천만 원 정도,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정도,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가볼 곳 동대문구 용두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적인 장점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사실 서울 사대문이 어디에 있는지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곳 그렇죠. 동대문구 용두동이 어딘가 좀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청계천 위쪽에 있는 곳이 바로 이쪽 용두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도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바로 2호선 바로 동대문 구청역이 있는 용두역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런 물건 위치는 바로 이곳에서 2분 정도 거리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 이곳 역 자체에 홈플러스가 또 이제 입점해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생활적인 환경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공원과 또 이제 청계천이 지나가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입지적인 인프라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 가까이에 있는 2호선이 아니라 바로 좀 위쪽에 있는 바로 청량리역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1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가고 있는 청량리역까지는 한 8분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들 잘 아실 것 같지만 청량리역 인근으로는 정말 수많은 시장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실 만한 양령시장을 비롯해서 청량리 수산시장, 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좀 마장동 축산시장까지도 끌어올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이외에 양령시장 등 정말 다양한 시장들이 정말 많은 곳입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서울 내에서도 가장 많은 상인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한국의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상인들이 많은 만큼 이 지역 사실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 상인들이 주 수요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향후 GTX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이 상인층들이 주 수요층이라고 보시고 이런 돈이 많고 한국의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상인들이 주 수요층이기 때문에 이 상인들에 맞는 물건을 찾아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용두역 주변으로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대문 구청을 비롯해서 보건소, 다양한 구청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의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왼쪽 위로 보시면은 바로 고려대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오른쪽 아래로는 서울시립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동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이문동 역시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정말 다양한 대학가들이 또 주변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현재 자녀가 고등학생이신 그러한 분들께서 이곳을 구입을 해 놓으셨다가 향후에 실거주를 하시면서 자녀분들 대학 편하게 보내시고요. 향후 등록금에 좀 보탬도 되실 수 있는 그러한 수익까지 나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이 지역들 한번 잘 꼼꼼히 살펴보시면 더욱더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은 일단 많은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데 어떤 개발 호재 같은 것도 있나요? 네, 그렇죠. 사실 중요한 거는 이곳의 개발 호재가 그렇죠. 되겠고요. 제가 용산권과 비교를 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서울 2030 플랜 같은 경우에는 3도심 7광역체제에 이곳 청량리가 속해 있는 곳입니다. 바로 7광역에 들어가는 청량리가 되겠고요.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곳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청량리역 인근을 가보시면은 다들 잘 아실 것 같지만 바로 롯데그룹이 상당히 많이 점령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자, 이곳 청량리역 인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588 홍대과 같은 혐오시설 역시 롯데건설 측에서 건설이 할 것이 현재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어서 환경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청량리 청가물시장 같은 경우에도 용산의 캠프킴 기자 비견될 정도의 높은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설 것이 현재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지역은 환경이 더욱더 좋아지고 앞으로 다양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시장들,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될 경우 이 지역은 지금과는 다른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정말 첨단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GTX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GTX 같은 경우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입니다. 자, 이곳의 주 타겟은 바로 직장인들, 주요 도심에서 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주 타겟이 되겠고요. A노선, B노선, C노선 총 3개의 노선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자, 이곳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B노선과 C노선이 들어서게 되겠는데요. B노선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실 만한 청량리, 서울역, 용산역, 여의도, 신도림, 인천과 송도까지 뻗어나가는 그러한 급행 노선이 되겠고요. C노선 같은 경우에도 의정부가 중점으로 해서 청량리를 지나서 바로 삼성동과 양재동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업무 시설들을 급행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남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수요층, 그리고 현재 강남에서 조금 부담스럽게 살고 있는 그런 수요층들이 멀리 좀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급행 철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지금 현재 이곳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죠. 자, 하지만 이렇게 두 가지 노선이 지나가는 곳으로 변모를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GTX A노선, B노선, C노선 중에서 2개 노선이 지나가는 곳은 삼성동, 그리고 이거 청량리역, 그리고 서울역뿐입니다. 자,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투자에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내년 3월 완공 예정이면 아직 모습은 볼 수 없겠네요. 어떻게 건물이 지어지나요? 일단 지금 현재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그런 곳이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선분양이기 때문에 도면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는데 일단 이곳 같은 경우 8m 도로가 바로 앞에 있고요. 또 6차선 도로가 바로 앞에 30초 거리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살기에도 좋다라는 점이 딱 느껴지실 것 같고요. 개방감과 그런 통풍감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주요 상인들의 월세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건설이 되고 인테리어와 풀 옵션으로 갖추어질 예정입니다. 일단 TV까지 다 갖추어지기 때문에 월세 놓기엔 상당히 좋은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 GTX가 개통이 된다면 서울을 주요 업무 도심에서 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의 수요층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보안시설과 CCTV 그리고 택배, 무인 택배함까지 다 설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은 어떤가요? 네, 매매가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는데요. 매매가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 시세 같은 경우에 2억 2천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하실 때는 2천에서 2,500 정도, 3천 언더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곳은 월세가 더 잘 나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월세 투자하실 경우에는 대출 받으시고 상당히 대출 받으시더라도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그런 곳이 되겠는데 보증금 3천에 75에서 한 80 정도가 예상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그런 만큼 월세 놓으셔도 상관없고요. 전세 놓으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전천 후 투자하실 그런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곳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매력도 여러 가지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도 또 유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선분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저렴한 거고요. 자, 선분양이기 때문에 더 위험성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과의 꼭 상담 받아보시고요. 도면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해안이 필요하실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덥더라도 일단 꼭 한번 방문을 하셔서 이 지역 청량리가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죠. 네, 두 번째 매물 소개해 드릴게요. 정현근 이사가 소개해 주실 매물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올해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6층 건물 내 2층에 위치해 있고요. 이 매매 금액은 3억 2천만 원, 또 임대 예상되는 전세 보증금 2억 9천만 원이라고 고려해 봤을 때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강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에 위치한 역삼동은 뭐 입지적 특성, 네. 많은 그런 지역이죠. 직원들, 네. 그 일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죠. 예, 맞습니다. 네. 일단 테헤란로의 중심이 바로 이곳 지역 역삼 네. 역세권입니다. 일단 강남역부터 이어지는 선릉역까지 이어진 이 라인이 각종 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직장인 인구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가 중심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중에 역삼 역세권이 또 테헤란로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플래그십 센터가 많습니다. 일단 GFC 빌딩이라든가 아주 빌딩, GS 빌딩 등 여러 가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빌딩이 모여 있고 특히나 10년간 수익률 1위였던 빌딩이 바로 GFC 빌딩입니다. GFC 빌딩 바로 뒤편에 본 매물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보로 따졌을 때 역과 도보 2, 3분 정도에 가까운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바로 본 매물 앞이 준주거 상업지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형 매물은 제일 최전방에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익률이 아주 완성적이고 안정적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특히나 이곳 지역 같은 경우에는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역삼역과 도보 2, 3분 거리 그리고 버스 노선도 150여 개가 교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도 가깝고 올림픽대로와 또 그 올림픽대로하고 강변북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강변과 강북, 강남 어디든 쉽게 빠르게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가 바로 이곳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테헤란로에 있는 여러 가지 업무시설의 중심 메카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익률 매물을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최고의 입지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수익률 하면 개발 호재 같은 게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더 개발할 것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네, 일단은 제가 앞서 입지적인 특성 설명드렸을 때는 수익률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제 앞으로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겠죠. 일단은 이 지역 역삼역과 한정거장 가면 어디입니까? 바로 강남역입니다. 강남역 상권이 하루가 멀다 않고 지금 신노년까지 또 뻗쳐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인 상권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그 강남 역세권 바로 좌측이 또 롯데치성 부지가 있습니다. 삼성타운이 생겼을 때 과거에 주변 지가 약 반경 500m가 약간 2배에서 3배 정도 지가가 오른 걸 감안했을 때 일단은 송파구에 있는 롯데의 제2 롯데타워가 생기고 나서 그 다음 타겟이 바로 이곳 서초동에 있는 롯데치성 부지입니다. 바로 본 매물과는 도보로 따졌을 때 약 10분 간격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3개 동의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충분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차후에 지가 롯데타운과 삼성타운을 시너지 효과가 또 이곳 지역 강남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상권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역삼동입니다. 역삼 역세권 하단에 있는 본 매물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익형 매물들은요. 과거에 20년 전에 있는 주택들도 수익률 고가로 높은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경매가 나오면 이쪽 주변은 싹쓸이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수익률이 확보가 되는 지역이고 리모델링 할 때도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고 본 매물은 특히나 바로 롯데치성 부지와 가까운 거리
4위, 그리고 우측으로 보더라도요, 삼성역세권 중심으로 이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죠. 한전부지도 착공에 들어갔고 2021년을 기점으로 빠른 속도로 공사가 전개된다는 점이 또 포인트입니다. 이곳 지역 같은 경우 삼성역세권이 6개 광역 철도망이 깔리고요. 이걸 중심으로 했을 때 영동대로의 지하화 개발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코엑스를 중심으로 한 상권까지 또 좌측과 우측의 큰 호재를 중심부에 위치를 하면서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형 매물들,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역삼역세권과 선릉역세권 사이에 주변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바탕으로 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그 좌측에 있는 우측에 있는 호재들로 인해서 시세 차이까지 겉들을 수 있다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지여건도 좋고 개발 호재도 있는 이 물건, 이 건물 특징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지어지나요? 네, 일단은 본 역세권 주변에 2, 3분 내에 신축 매물이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본 매물은 세계동 단지형으로 지어집니다. 단지형의 장점이라 함은 관리가 굉장히 수월하게 잘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매물들에 비해서 인기도,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의 인기도가 높다.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본 매물은 6층까지 올라갑니다. 일단은 필로티 구조로 돼 있고요. 엘리베이터 다 내장이 돼 있고 특히나 방, 거실방, 본 매물은 3베이 구조로 전방형, 도로를 접하고 있는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매물들보다 특히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은 층수가 2층이어도 도로를 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대차 시장에서는 가장 먼저 나가는 호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본 매물 20m, 30m만 가면 대로변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도로 인접성도 매우 뛰어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격은 어떤가요? 예, 본 매물의 매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강남은 3억 중반대를 달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 매물은 3억 2천의 분양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단지형, 세계동 단지형인데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약 2억 9천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전세를 놓고 투자할 경우에는 3천 정도면 된다. 본 매물 강남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률 면에서 강점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3천 보증금에 월 120에서 130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면으로 가져가면서 중장기적, 일단 서초동에 있는 롯데치성 부지와 또 우측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재건축, 그리고 또 그 우측에, 맨 우측에 있는 삼성역세권 통합 개발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개성 만점인 그런 매물이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변 상황도 좋고 또 막 지어진 이 물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유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강남 역세권 중심으로 봤을 때 이제 신분당선까지 올라가면서 강남에 투자에 나서시는 분들이 속속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신흥 역세권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강남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때 수익률을 보셔야 됩니다. 임대차 시장, 우리의 타겟. 매물은 바로 20, 30대를 중심으로 한 매물이기 때문에 20, 30대 젊은 층이 어디에 머물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신다면 답이 나온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매물처럼 2호선 라인의 도보 2, 3분 거리의 매물은 찾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본 매물에 또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남역 근처에 있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매물 소개해 드릴게요. 강남구 안에서 조금 옆으로 가서 대치동으로 가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오시죠. 자,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7월에 준공이 완료가 된 건물 6층 내 5층 물건입니다. 이 1억 9천만 원의 매매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임대 예상 금액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6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2,500만 원, 또 실제 투자 금액은 약 4,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대치동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귀가 쫑긋할 것 같습니다. 먼저 자세한 입지 여건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용두동뿐만 아니라 대치동 네. 역시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그쵸, 곳이 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학원가 내에 위치해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고요.
간단하게 지하철을 말씀을 드리면 분당선 한 티역,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강남점이 있는 그런 역사에서 걸어서 3분에서 4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변으로는 뭐 다양하게 도곡시장을 비롯해서 다양한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업지, 그리고 수많은 학원가와 바로 학군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선릉역 같은 경우에는 걸어서 한 8분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3호선 지나가는 도곡과 대치역 등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사실 학원가 내이기 때문에 버스 노선 역시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통적인 여건 정말 좋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사실 돈이 문제지 다들 이곳에 살고 싶어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양한 자연환경시설, 도곡공원 같은 다양한 환경시설까지 잘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 역시 학원가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수요층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학 때만 학원에 보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자녀분들, 고등학생을 고등학교 이쪽에서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아마 구입을 해보시면 좋을 만한 물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곳 주변에 살펴보시면 오피스텔 건물 거의 없습니다. 자, 그만큼 안정적으로 월세, 수익형 투자 가능한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동에 비해서도 아직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후에 말씀드릴 개발 호재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 지역 남들보다 한 번 앞서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실 개발 호재가 뭔가요, 그럼?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잠깐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으세요. 네. 삼성동에 있는 개발 호재, 바로 한전부지 개발과 국제기후 복합지구 개발, 그리고 영동대로 원샷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전부지 개발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 펜스가 쳐져 있고요. 자, 이 국제기후 복합지구 역시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영동대로 같은 경우는 바로 대치동 옆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물건지에서 대로로 나와서 쭉 보시면 영동대로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도 첨단 원샷으로 다양한 교통 호재들과 함께 큰 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강남구청장의 수건 사업이었던 만큼 큰 개발이 예상되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대치동은 이곳 영동대로가 바로 왼쪽 오른쪽 편에 있고 위쪽으로는 바로 삼성동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삼성동과 영동대로에서 일어나는 개발 호재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 삼성동에 비해서 아직 대치동 상당히 저렴합니다. 자, 그만큼 남들과 같이 발 맞추어서 나갈 수 있는 같이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거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준공이 됐으면 뭔가 이제 딱 튀게 있을 것 같은데 건물 특징 어떤가요? 네, 이미 준공은 다 완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원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월세 수요자에 맞추기 위해서 자, 추가적인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만큼 그 수요자에 딱 알맞는 그러한 물건으로 이제 한 번 더 발전을 할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인테리어까지 확실하게 들어가는 만큼 수요자들 확실하게 더 들어올 것을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건물지는 도로를 2개를 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개방감과 통풍감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지역 차 정말 고급 차량 많은 지역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도로변 2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도 다른 건물들보다 확실히 많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지역 주차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토지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요? 네, 매매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매매가 1억 9천이 되겠고요. 이곳은 뭐 전세를 놓으셔도 되겠지만 사실 전세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월세에 놓으실 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2천 정도로 말씀을 드렸을 때 2,060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강남권의 월세 수익형 투자가 가능한 그런 것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세 말고 월세 쪽을 추천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유의점 뭐가 있을까요? 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용두동 그러니까 동대문구 같은 지역은 네. 이제서야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라서 조금은 이제 수익률 면에서는 좋을 수가 있겠지만 안전성 면에서는 사실 보장이 되어 있지 그쵸.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곳 강남입니다. 강남구 내에서도 브랜드가 있는 대치동이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 있어서는 사실 서울의 어느 곳, 사실 한국의 어떠한 곳보다도 더 안전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먼저 우선으로 하시는 그러한 투자자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곳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 주택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안정적인 부분이 가장 또 매력적이고요. 입지적 조건은 두말할 것 없이 좋은 곳입니다. 과연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돈 되는 매물 정보 통해서 오늘도 세 가지 매물 정보까지 확인해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실 수 있죠. 서울전화 02-2077-6391번으로 방송 중에도 방송이 끝난 후에도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이 시간은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중 팀장,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정형근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정보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